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로 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양대 지수가 3% 넘게 흔들리고 있어서요. 고민 깊으실 겁니다. 키워드 열어보면서 그 고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월가의 큰 손들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불안한 와중에 지금 거품론이 다시 고조됐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이 가속화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죠. 김태성 본부장이 네. 오전에는 사실 거품론 또 한 번 고조되나? 근데 삼성전자가 버텨주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후로 갈수록 정말 이 차익 실현이 가팔라지면서 이번에는 다를까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더 커지는 것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또 한 번 거품론으로 일시적으로 이렇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테크주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은 조금은 챙기고 나서 보자라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럼 AI는 버블인가 아닌가? 저는 아니다라는 쪽이 한 표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라고 했었을 때 간밤에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헤지펀드사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지분을 매각했다는 뉴스들이 좀 나왔죠. 네. 그 이전에는 소프트뱅크도 전량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거에는 집중을 하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를 정리를 하고 나서 다른 섹터, 다른 기업으로 갔다면 그럼 주도주의 물길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땐 정말로 고점 혹은 버블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하고 누구에게 투자를 했느냐? 오픈 AI에 22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나왔던 헤지펀드사도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각하고 어느 기업을 샀느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산업을 져버리고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AI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버블을 논할 때는 아니다. 대신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보니 이 정도의 조정과 흔들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단일 기준으로 보면 조금 과하죠. 네. 과하지만 일봉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충분히 박스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어서 저는 오늘의 하루의 하락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다. 대신에 큰 물줄기는 아직까지도 저는 AI와 반도체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계속 말씀드렸던 21선 이하에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그 가격을 이용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오늘의 하락보다는 저는 오히려 목요일 이후 그러니까 금요일이라든지 다음 주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흐름이 훼손되진 않았다라는 점을 일단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요.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죠.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목요일, 금요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재은 대표님과도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 되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니까 수요일까지만 그 전에 불확실성 그리고 목요일은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게 될 텐데요. 대표님 그게 궁금해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괜찮을까요? 항상 좋았긴 한데 최근엔 변동성도 나타나기도 했고 뭐 젠슨항 CEO의 멘트를 보면은 뭐 5천억 달러 주문이 들어왔다. 여기만 포커스 맞추면 사실 실적 서프라이즈잖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면 다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변동성은 계속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시장은 이제 숫자를 볼 건데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서프라이즈 자체보다는 마진 개선에 대한 부분과 매출 성장률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매출 성장률에 있어서는 원래는 이제 100%대였다가 50%대로 둔화를 됐고 또 여기서 추가적인 둔화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AMD랑 비교를 하는 가운데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 근데 AMD는 오히려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분명히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돼서 좀 주가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이제 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블랙엘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있었냐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제시들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은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풀이와 해석을 통해서 좀 주가가 행방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FOMC 회의록 공개도 같이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도 물론 긴장감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는 많은 전 세계 CEO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본 미즈호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발언들을 좀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매력도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시사하고는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암시를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시장은 실적에 대한 숫자에서 마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둔화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폭이 둔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지 변동성이 좀 긍정의 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표님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 매도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확인하기 전에 이 변동성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목요일까지면 지금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안 남았어요. 근데 급하게 활용을 하자라고 보는 것도 저는 살짝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의 시각은 있기는 있어요. 네. 다만 우리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뭐 지금 파생될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도 지금 당장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투자의 기회로 삼아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투톱 위주로 기회를 삼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압축해서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고요. 그래도 이 장비 쪽도 궁금해서 한번 점검하고 가려고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어제 대규모 투자 그러면서 증설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졌고요. 그러면서 장비 쪽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러면 너무나도 커버린 상황인데 이쪽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투자의 방향성이 맞다면 그냥 묵직하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팩트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네. D램이 진짜 많이 팔리고 있느냐. 근데 DDR4와 더불어 DDR5의 현물 가격이 지금 공급자 우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말과 어제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펀더멘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센티멘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볼 때 저는 조정은 기회라고 보는데 우선은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죠. 전공정, 후공정, 식각, 뭐 세정, 뭐 패키징. 일단 올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다 같이 움직였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조정을 한번 거치고 다시 올라올 때에는 이 안에서 조금은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저도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증설도 증설이고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율을 올리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양품이 예를 들어서 70에서 75%였다면 그것을 5% 더 80에서 85%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증설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가장 빠르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고 추후에 이 영업 마진율을 감안해서라도 꼭 봐야 되는 부분임을 감안을 하면 저는 검사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먼저 조금 보이는 게 맞다.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 그 외에 장비라든지 소재는
평택의 P4, P5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전제하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피지컬 AI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저는 이쪽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만 종목 하나 이어서 봐주세요. 네. ISC가 오늘 같은 장에서 특히 더 강합니다. 테스트 소켓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 근거에 해당하는 게 ISC인지 유독 오늘 강한 쪽이 있다면 그쪽에 대한 시선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종목 잡고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뭐 오늘 가장 강한 쪽은 ISC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좀 처지고 있는 리노공업도 사실 여러분들이 당일의 등락률만 보면 마이너스 4% 이거 엄청나게 큰 급락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차트를 켜놓고 보면 리동호흡도 지금 역사적인 고점 그 부근에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일반적으로 지금 테스트 소켓 쪽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의 시세에 놓고 보면 ISC지만 저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냐 없냐 기준으로 보면 리노공업이 훨씬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좁혀주셨네요. 소부장단에서도 선별적으로 그리고 탑2에 대한 관심 계속 끌고 가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목요일 새벽에 나온다는 점도 한 번 더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 키워드를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항상 밑쪽에서 간략하게만 저희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올라왔습니다. 순위가. 소비 모멘텀을 더 볼 수 있을까요? 모멘텀 구간에서 움직이는 중일 갈등의 수혜주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이지은 대표님, 사실 어제도 들썩임이 이쪽에서 나오긴 했어요. 여행주가 뭐 사실 실적하면 좋지 않았던 쪽인데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긴장감이 중일 간에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대신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쪽에서 올 수 있다라는 영역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표님, 노란 풍선 이렇게 조금 작은 여행주를 본다면 어제는 이 시간에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자릿대 초 강세입니다. 어제 하루로 끝인가 싶었는데 오늘 여행주가 좀 작은 쪽이 이렇게 강하다면 스토리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이 안 좋고 주도주들이 흔들리니까 이쪽으로 자금 쏠림이 좀 일시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일본과의 갈등에 단체 여행이 줄 취소가 되고 있고 지금 원래는 이제 한국 여행지가 최근에는 이제 인기도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일본 쪽에서 중국 분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 소비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였고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로 다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은 기대 감정의 심리들이 많이 좀 깃들여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관련된 키워드의 종목들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호텔 쪽이라던가 그 전 세계 글로벌 인구들이 오는 데 있어서 지금 비싼 숙박 기업, 그러니까 호텔들이 거의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부 T&D라든지 GSPNL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우리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도 좀 단단하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랑풍선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고 어저께 윗꼬리가 단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단순 기대감에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들이 흔들리니까 수급적인 일시적인 요인들이 저는 큰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말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가능한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실적이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를 갖고 있었던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텔에만 오늘 지금 보면은 한정을 할까요? 아니면 실적으로 무언가 보여주긴 했던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리긴 했지만 카지노까지도 옮겨 붙어서 좀 카테고리 넓어도 될까요? 오늘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최고점을 찍어줬는데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오늘 이번에 파라다이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롯데관광개발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흐름을 받아가는 게 GSPNL과 서부 T&D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서 특히 롯데관광개발도 결국에 호텔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복합 리조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고리를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서부 T&D, GSPNL 이쪽에서 좀 순환매 관점 노려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키워드가 여기서 나왔네요. 자, 그리고 소비에서 하나 더 뻗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IP 콘텐츠 기업 이야기 본부장님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사실 최근에 신규 상장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더 핑크퐁 컴퍼니 현재의 흐름을 본다면 무난하지만 약한 첫날이라고 봐야 될지, 삼지엔터가 실적으로 오늘 부진한 영향도 받고 있는 건지, 캐릭터 IP에 대한 이야기할 시기가 이쯤부터 연말까지인 것도 같아서 비슷한 시기에 등락폭이 좀 뚜렷하긴 합니다. 이 신규 상장주의 흐름 중심으로 캐릭터 IP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좀 아쉽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친숙하다 보니 맞아, 익숙하고 맞아요. 따따블은 충분히 한번 기록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단일 악재라기보단 시장의 수급에 대한 논리적인 측면까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오늘 상장한 날이기 때문에 뭐 IPO를 하신 분들이야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이제 가장 높은 고점이라고 보여지는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고 나서 뭐 가격대를 좀 보면 지금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그때는 오히려 매수의 타점으로 좀 보여지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를 하기에도 그렇다고 또 안 하기에도 참 애매한 좀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핑크퐁 컴퍼니는 조금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면 또 네. 아이들 선물 사줘야 되잖아요.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3%대 빠지고 있는데 아무리 아기상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을 좀 끌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소비도 뭐 여러 영역으로 본부장님 나눠지잖아요. 네. 요즘은 모멘텀을 받으면 연이어서 오름세가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IP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사인을 전반적으로 주신 건데, 의류가 최악의 시기를 면하고 괜찮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지수가 뭐 반도체가 오를 때나 아니면 흔들릴 때나 변동 없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영업무역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서고 있는 소비주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사자니 또 지수가 이렇게 좀 힘들 때 대안이 영업무역이 적절한 지금 대안을 해주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영업무역을 쫓자니 오늘 과대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내일 나타나면 어떡하지? 속쓰리잖아요. 라는 또 네.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미리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면 저는 영업무역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무역은 조금은 다른 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실적과 배당에 대한 키워드를 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름 선방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류기업들이 올해 여름에 가장 좀 피해가 컸었던 이유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쪽에 생산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만약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기라도 했었다면 뭐 말도 안 되는 관세 요율을 받고 이제 물건을 네. 납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잘 달래지고 잘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업황 자체는 좋아졌겠지만,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테크주들 먼저 챙겨보심이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거리가 이것도 많으니까 네. 좁히고 넓히지 말자라는 네.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서 이전의 주도력이 확실했던 쪽은 지금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순방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수주, 잭팟에 대한 기대감, 그 영역에 있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방원으로 꼽긴 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방산 그리고 원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MOU 이상의 실질적인 협력, 그러면서 주가에 촉매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물론 뭐 방산도 그리고 원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한국전력 초반에 많이 강해서 기대감 괜찮나 싶다가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쪽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대형
이전의 주도주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맞아요. 네, 뭐 매력적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유를 찾아보면 원래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은 그 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세가 나왔을 때도 기존의 중동에 대한 수준을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국항공 우주 관련돼서 좀 수주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MOU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서 갖고 온다라고 해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안 좋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은 좀 미비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부분은 대장주의 종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추세 자체를 완벽하게 완전 깨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121선에 대한 지지는 그래도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 통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이제 방산주들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 121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을 때는 주가가 반드시 반등이 나와줬던 그런 반복적인 형태를 좀 보여주기는 했었어서 이게 과연 이번에도 시장 자체가 안정화됐을 때 다시 한번 추세 자체를 돌려줄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도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인근에 폴란드 철도 폭파로 파괴됐다. 러시아 소행인 것 같다라는 오늘 뉴스도 나오기도 해서 아직 러우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종전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이 구간에 대한 지지 라인이 좀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가 방산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에게는 기회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그런데 기다리긴 해야겠네요. 방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봤고요. 원전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카라 원전 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이 뭐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 속보로 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뭐 추진하겠다 등등 원전 관련된 코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한시 구간이긴 하거든요. 원전 그리고 조금 더 뻗어 나가서는 재생에너지까지 이쪽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모멘텀 코멘트가 나올 만한 섹터라고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길게 보면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한 팀이 될 거냐 말 거냐 실제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야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살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전기술의 지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우선 바닥을 좀 잡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가격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바뀌었다거나 펀더멘털이 바뀌었다거나 뭔가 대규모 수주가 없던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그들은 가스터빈을 잘 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SMR이 실제로 도입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우선 선반영이 되어서 많이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전기술이 지금 이탈하지 않으면 좀 좋을 만한 구간을 하필이면 또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적으로 한전기술의 반등력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BHI가 장중에 8% 이상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면서 일단 반응이 나왔으니까 네. 이쪽은 봐야 돼요? 이 정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계속 뉴스를 찾아봤는데 네.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공군기지, 해군기지, 육군기지 안에 SMR을
설치해도 괜찮다라는 법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속도가 붙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계속 기대감 또 기대감이라는 것에 많이 지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조정은 기회로 보셔야 되는데 최대한 분할 매수 하실 것이 아니라면 전 한전기술의 추세를 돌리는 힘을 보고 그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장력,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쪽에서 요즘은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보자 한전기술 꼽아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모멘텀 가지고 있는 쪽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재료가 확대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네 번째 리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2차 전지, 전기차 키워드 종목들은 참 변동성이 큰 요즘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 바닥은 다졌다라는 조짐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수에 힘이 빠지면서 이쪽도 밑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전환된 종목도 나오긴 하는데 리튬 관련주가 상대적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만큼은 뭐 미래나노테, 포스코, 엠텍 이렇게 좀 한정해서 리튬 관련주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펼쳐서 아이디어를 가져도 될까요? 리튬 가격 이 바닥 통과에 대한 확신이 이제 점점 시작이 가지게 됐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각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를 네. 하고 안정화를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훈풍이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사실 그동안 ESS 관련돼서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약간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를 갖고 네. 있는 종목군들이 좀 시장 영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 걸로 보이는데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찾아가면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 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마진에 대한 개선들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시장 체질 자체가 좀 좋아졌을 때 그때 리튬 가격도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여기에 ESS 수요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네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주 하면 테마성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시장 요인에 따라서 그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리튬 가격 안정화를 통해서는 결국 2차 전지 종목군들 특히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셀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누적된 재료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추세 자체를 돌릴 때 그게 한 번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동안 눌렸었던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좀 같이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추세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훼손이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튬 관련돼서 좀 투자 소식을 들려줬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리튬 관련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단기적인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보다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성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쪽을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재료가 테슬라 쪽에서 중국산 소재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김대성 본부장님 가장 장 초반부터 음극재에서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폭도 오늘 크게 내서 딱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의 원픽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네. 공개해 주시고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추가적인 모멘텀 보시는 거죠. 일단 대주전자재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이제 CNT 도전재인데 사실 CNT 도전재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생각보다는 판매량이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지 못하다 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CNT 도전재 기존에 이제 본업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서서히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 ESS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가격과 지금의 성과라고 하면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솔리드 파워를 포함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힘이 나름 괜찮았거든요. 전고체가 비싸긴 한데 향후에 로봇 시대, 피지컬 AI 쪽을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또 성장을 해야 되는 분야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65,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승한다면 9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잡고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흐름 위주로 좀 봐주셨습니다. 원픽까지 저희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저희 넘어갈 겁니다. 그동안은 모멘텀을 안고 변화의 구간에서 하반기 더 봐야 되는 건지 내년까지 넘어가도 괜찮은지 그 초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지은 대표님, 사실 오늘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키워드에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단순한 급등 이후 숨고르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됐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숨고르기라고 보는 게 맞는 네.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던 부분이었고 그 이야기 나왔을 때도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 그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좀 불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미증시에서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쪽의 종목군들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따른 숨고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장주인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장 큰 소식을 가지고 왔던 ABL 바이오가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오늘 약간 밀리긴 했지만 추세 자체는 훼손된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연말까지는 또 시장이 오늘같이 쉬어가는 날 다음 타자 누가 될 것인가. 네. 11월 달 같은 경우엔 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포문을 열어줬지만 아마 뒤이어서 기술 이전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돌고 있는 만큼 그 기대 심리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뭐 ADC 치료제 쪽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뇌질환 쪽이랑.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눌린다라고 한다면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 열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도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쪽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가정을 하고 계신다면 최근에 뭐 잘 갔던 쪽이 기술 이전 그리고 의료 AI입니다. 그동안 가졌던 잘 갔던 종목군에 대한 뷰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코스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가는 기업이 계속 간다.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는 기업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이 그럼 좋은 모습을 보인다 했었을 땐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올릭스,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맞네요. 여전히 다시 힘을 내줘야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에 저는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 이제 뭘 살지는 고민이겠지만 네. 살까 말까에 대해서는 그냥 사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힌트를 주신 것 같네요. 가장 강한 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해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장 랭킹 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